미국의 대규모 이란 공격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의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그에게 공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에서도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란에서도 요청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쯤 작전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쳤어요. 그리고 그것은 대규모 공격이 되었을 거예요. 트럼프는 그 작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공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걸프 지도자들, 특히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대화한 후에 그는 외교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협상은 월요일 오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요. 첫 번째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이란은 전쟁 중에 여러 차례 선박을 공격하거나 운항을 제한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협상을 통해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합의 내용에 대해 이미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는 하나의 합의가 호르무즈 문제와 이란의 비핵화 모두를 다룰 수 있다고 시사했어요. 한편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호르무즈가 전쟁 이전처럼 운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상황을 보세요.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합의를 하는 게 더 낫겠냐고요. 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만약 이 공격이 이란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못한다면 실행할 이유가 없다고 미국에 말했습니다. 이 논의로 군사행동이 당장의 의제에서 밀려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이견이 있어 또 다른 긴장 고조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대응 방법 부족에 답답함을 느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미국은 이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새롭고 창의적이며 비전통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CNN과 인터뷰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중부사령부 정보부서의 한 장교가 군사 분석가들에게 이슬람 공화국을 다루고 처벌할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생중계로 연결합니다. 백악관에서 미국 선임특파원 마이크 와겐하임이 함께합니다. 마이크, 우리는 이전에도 좋은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과 외교, 그리고 가격 상승과 제한적인 공격 사이를 오가며 이런 상황을 얼마나 더 계속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건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가 얼마나 신뢰를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신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유비와 다른 물가 상승의 부담을 그와 공화당이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재선에 나서는 공화당원들은 더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되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걸프 동맹국들을 고려했고 그들의 의견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격을 중단했다면 그 결과로 누구나 그가 사전에 그들과 대화하고 조율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전화를 받아서 내가 마음을 바꿨어.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랐어. 라고 말하지 않고 말이죠. 저는 백악관이나 대통령이 내놓은 그 논리를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좋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나마 나은 선택지가 무엇일까요? 그게 대통령이 찾는 것이며 그는 계속 출구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은 두 가지 모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주 말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며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군사행동을 논의하며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고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공화당과 다가오는 중간 선거의 압박이 너무 커져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그러니까 실제로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잠재적 공격의 위협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에 다녀간 직후에 나왔고 그 회의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된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그 이후에 질문도 없었고 정치적인 쇼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 말은
그게 이스라엘은 준비됐지만 트럼프가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됐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네, 아시다시피 저는 그걸 미리 예측했습니다. 저는 지자회견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어려운 만남이었죠.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만남이 자신이 했던 가장 훌륭한 회담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고 긍정적이었다며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고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던 것은 항상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각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과 총리는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문제는 해답을 워싱턴에서 찾으려고 할 때마다 그 해답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봐왔듯이 말이죠. 그래서 총리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더 가까이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날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 좀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하며 네타냐후 총리의 관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말한 것이 내일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회의에서 했던 말도 앞으로 며칠 사이에 완전히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되돌아보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상황과 결정, 그리고 사고 과정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때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슬프게도 말이죠. 알겠습니다. 마이크 와겐하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과의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테헤란은 현재 미국과 어떠한 대화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